50이 되면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이런 거를 다 이제 극복을 하고 50대 이후에 좀 더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좀 해야 할까요? 네, 50대는 어쨌든 굉장히 큰 변화의 시기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게 어떤 상실하고 대부분 다 연결이 돼 있고, 뭐 은퇴, 그다음에 건강 문제, 그다음에 뭐 부모님의 죽음 문제, 그다음에 자녀와의 어떤 관계. 많은 한국의 남성들이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를 인지하기도 전에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은 뭐 술로 푼다든가, 아니면 이제 더 나아가서 뭔가 격정적인 의도에 빠지는 경우도 사실은 많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과 전문의 강은호라고 합니다. 제 전공은 정신분석이라는 상담 분야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책을 출간을 하셨죠? 네, 예. 이 책인데 잠 못 드는 옷이 프로이트를 만나다. 네, 이 책입니다. 일단 프로이트 하면 많은 분들이 이 트라우마를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이 트라우마, 이 정신적인 상처, 과거의 상처죠. 네. 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아버지가 좀 엄하시고 또 매도 맞고 자라면서 이 아버지만 보이면은 눈에 안 보이려고 막 도망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어릴 적의 어떤 공포 대상이었죠, 아버지가. 네. 근데 성인이 돼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이 아버지가 직장에도 있더라고요. 상사가 그렇죠. 예. 막 소리 지르고, 네. 요즘엔 그렇진 않지만 옛날에는 또 막 종이도 집어 던지고, 네. 욕도 하고, 뭐 발로 차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 아버지가 한테 겪었던 그 트라우마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상사를 통해서 오버랩이 되면서 투영이 되면서 되게 많이 힘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직장을 되게 막 도망 다녔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통해,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 다녔고, 그리고 직장 다닐 때는 이제 무서운 상사를 피해서 다른 직장으로 계속 옮기다 보니까 지금 14번이나 회사를 옮기고 지금 15번째 회사를 다니는데, 직장인 중에 뭐 승진을 못 했거나 아니면은 퇴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 상실감, 이 트라우마, 이게 그렇게 작동을 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워낙 오랜 기간 정신적으로 많이 어린 시절에 겪었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좀 많이 심했는데, 회사를 나온다, 승진에 실패한다, 왜 이게 트라우마 같이 강한 강도로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작동을 할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특히 이제 지금 한국의 50대, 60 초반 이 세대는 제가 보기에 굉장히 좀 독특한 세대인 부분이, 그 앞 세대는 오로지 거의 생존이 삶의 거의 유일한 의미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책에 쓴 표현으로는 이게 우리말에는 그냥 의미라는 걸로 다 뭉뚱그려져 있는데, 근데 영어에서는 인생의 혹은 철학적인 어떤 관점 혹은 종교적인 관점에서 혹은 인생의 목표라는 관점에서는 이제 미닝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뭔가 각자한테 의미 있게 느껴지는 거, 요거는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뭐 극단적으로 다른 거에서는 의미를 전혀 못 찾지만 주말에 공원에 나가서 뭐 한 서너 시간, 요즘 많이 젊은 친구들 하는 표현으로 멍 때린다고 하죠. 네. 그냥 그렇게 멍 때리는 걸로 몇 시간 정도 그게 충족이 되면 본인한테는 굉장히 어떤 충족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당사자한테 그게 굉장히 의미 있게 느낄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게을러 보일 수도 있고, 저 사람 뭐 하냐라고 이제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뭐 어떤 경우에 이해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또 언뜻 봐서는 잘 이해하기 힘들지만 당사자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게 느껴지거나 큰 부분, 이런 거를 역시나 우리말에서는 다 그냥 의미로 이렇게 통칭을 하는데, 영어에서 이거를 meaningfulness라는 단어로 혹은 meaningful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요. meaningful. 예, 그러니까 뭐 번역하자면 뭔가 의미 있게 느껴지는 어떤 것, 뭐 이 정도가 되겠죠. 한국의 50대들의 어려움 중에 하나는 각자 이제 의미 있게 느껴지는 부분을 다양하게 찾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나 혹은 교육이나 혹은 양육을 거의 받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 문제가 되는 것들은 한 가지의 미닝풀리스, 인생에서 거의 이렇게 뭐랄까 그 삶을 지탱하는 외동화출 같은 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일이 되면 이제 소위 워커홀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지금 한국의 50대 그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생의 어떤 미닝풀리스, 인생의 의미, 이런 어떤 부분을 일이나 혹은 일에서의 성취에서 거의 유일하게 찾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게 다 트라우마가 된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다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일에 대해서 혹은 일에서의 어떤 성취에 대해서 자기 인생의 거의 모든 것을 다 걸 정도로, 그리고 뭐 당사자는 사실은 자기가 그렇다라고 잘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많죠. 왜냐하면 그게 잘 작동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질문을 던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던 상태에서 갑자기 이렇게 뭐 뒤통수를 맞듯 혹은 외동아줄이 어느 순간 갑자기 끊어지는 느낌의 경험을 하게 되면 이거 자체가 굉장히 좀 트라우마로 작용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현명한 은퇴자들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퇴직하신 분들을 좀 많이 만나보고 있는데요. 근데 의외로 제가 좀 놀랐던 부분이 퇴직하고 나서 누구나 다 나이가 들면 언젠간 퇴직을 하겠다라는 나이대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예. 정년까지 가시는 분도 이렇게 많지는 않고 네. 뭐 50대 중후반 이후에 많이 이제 회사에서 나와야 되는 상황에 몰리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인데, 네. 근데 예상이 되는데 의외로 인터뷰를 이렇게 해보면 좀 전에 말씀하신 이 의미라는 게, 나의 인생이 이만한 원이라면 그 안에 회사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거꾸로 돼 있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이 회사가 이만큼 원이 크고 그 안에 내 인생이 있는 것처럼 네. 너무 회사를 의미 부여를 많이 하고 일에 대한 의미 부여를 많이 하다 보니 이게 단절되는 순간 그 배신감도 막 들고 막 그런 것 같아서 되게 좀 의아했어요. 이해를 잘 못했었어요. 네. 저는 초반에. 근데 지금 이제 원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생존에 직면한 그 세대들이 이거 회사에서 주는 월급을 지켜야만 나의 가족을 지킬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되게 의미가 점점 커져 갔기 때문에 그런 걸 느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50이 되면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이런 거를 다 이제 극복을 하고 50대 이후에 좀 더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좀 해야 할까요? 네, 50대는 어쨌든 굉장히 큰 변화의 시기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게 어떤 상실하고 대부분 다 연결이 돼 있고, 뭐 은퇴, 그다음에 건강 문제, 그다음에 뭐 부모님의 죽음 문제, 그다음에 자녀와의 어떤 관계, 그러니까 자녀들이 독립해 가거나 아니면 그 과정에서 자녀들하고 관계가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재세팅이 되는 거, 뭐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죠. 일종의 이제 재세팅이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한테 상당한 어떤 도전이 되는 그런 시기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런 굉장히 많은 상실의 시기라는 거, 그리고 전 인생을 통틀어서 이런 상실이 이렇게 단기간 뭐 한 5년, 10년 사이에 이렇게 몰려오는 시기도 없다라는 거, 우선은 이제 그 성격을 좀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감정적인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많은 한국의 남성들이 그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를 그 인지하기도 전에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을 뭐 술로 푼다든가, 아니면 뭐 운동을 물론 이제 하는 건 좋지만 어떤 특정한 운동에 거의 강박적으로 꽂혀서, 그래서 그런 어떤 감정들을 느끼기도 전에 바로 이제 그런 어떤 행동으로 풀어버리는, 오히려 회피라는 게 좀 더 가까울 것 같고요. 많은 경우에. 아니면 이제 더 나아가서 뭔가 그 격정적인 의도에 빠지는 경우도 사실은 많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말씀드린 그런 상실들이 내 안에서 어떤 그 감정적인 경험을 일으키는가 하는 거, 일단은 이거를 뭐 풀어버리거나 회피하기 전에, 아니면 다른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찾기 전에 일단 그 부분을 좀 충분히 인식을 하고 느껴보는 거, 이거는 굉장한 상실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좌절감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외로움, 고립감,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고통스럽고 힘들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정적으로 내가 어떤 상태에 있다라는 거 인지 내지는 느껴보는 게 일단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되면 그 다음에 내 인생에서 정말로 나한테 의미가 그 남은 인생 동안 뭐가 클 수 있을지 제 표현으로는 이제 그게 미닝풀리스가 되겠죠. 새로운 어떤 미닝풀리스를 찾아보는 거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기존에 나한테 의미 있었던 뭐 예를 들면 일이나 어떤 직장에서의 성취가 나한테 무슨 의미를 줬는가 그게 나름대로 이제 각자 그거는 굉장히 고유한 부분일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어렸을 때 혹은 젊었을 때 어떤 좌절을 내가 그걸로 보상하려고 하지 않았던가 혹은 어떤 내 인생에서의 어려움들 가족과의 관계라든가 감정적으로 소통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을 내가 일로서 가리려고 하지는 않았었던 것 어떤 그 이면에 있는 부분이 뭔가를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으면 거기서 이제 새로운 내 인생 의미를 찾는 그 부분에 대한 일정 정도의 어떤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소통 문제인데요. 한국의 50대 남성분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이 소통 문제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이 소통에서 핵심은 듣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표님 어떠신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고요. 물론 이제 제가 주로 듣는 게 제 직업이긴 한데 저도 뭐 친밀한 관계 안에서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와이프도 마찬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정말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최소한 한 5분에서 10분 동안 그런 어떤 타인의 얘기, 특히 이렇게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과연 5분, 10분을 충분히 경청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2, 3분 듣다 보면 바로 이제 튀어나오잖아요. 뭐 그건 아니지 아니면 그건 이렇게 해야지라고 이제 뭐 조언이나 충고를 하게 되거나 뭐 등등 이렇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판단 내리는 거 없이 상대방 얘기를 최대한 듣는 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에 소통은 뭐 어렵진 않은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